요즘 보면 국가 공권력을 못 믿고 유튜브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게 내 자신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게 참 이게 개탄스러운 거죠. 이게 나랍니까? 경찰을 믿지 못하고 이건 진짜 후진국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어젯밤에 동탄 화장실 억울한 남자 무고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지 바로 하루 만에 엄청난 증거가 나와서 영상을 다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남자분을 고소한 여자분의 녹취록이에요.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2살 갓 전역한 남자가 아파트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갔는데 때마침 그 시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분한테서 고소를 당한 겁니다. 고소 내용은 뭔고 하니 어떤 남자가 자기가 용변 보고 있는데 자기를 엿보고 도망갔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받은 경찰은 여자 편이죠. 다음날 헬스장 간 이 남성분이랑 또 마주친 겁니다. 남자분은 그냥 오줌만 두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분이 이제 녹음을 했는데 경찰이랑 마주치고 나서 이 남성분을 범죄자 취급을 막 하면서 반말하면서 남자분은 내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 다 잘라먹고, 그래서 이분이 억울해서 녹음 파일과 그리고 있었던 일을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렸더니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공론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유튜브에도 알려지게 되고 사건 사고를 주로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김원 채널에 직접 이제 컨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원 채널에서 사건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분 남성분 어머님께 좀 요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건 실제로 있었던 화장실 구조를 좀 파악을 해주세요. 동영상을 좀 찍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여자 화장실에 직접 찾아가서 구조를 이렇게 찍고 있었나 봐요. 그걸 찍고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서 웬걸 어떤 여자분이 그쪽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명씩 붙잡고 여기 변태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걸고 있더라는 겁니다. 촉이 온 거죠. 아, 고소한 여자구나. 어머니는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지나가는 행인인 척 하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녹음을 한 거예요. 그 녹취록이 뜬 거예요. 그런데 그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전에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내용이랑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여기를 내가 갔거든 화장실에. 남자가 뒤따라온 거야. 뒤따라서? 야이가 저기 우리 남편은 자꾸 찾아고 있고. 네네. 그래서 내가 남편이 자주 오니까 하나 똑똑해요. 남편인데 문이 열어줬어. 남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요? 아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아니 항상 와서 문 똑똑거렸어. 아니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자, 여기 보면은 자기가 항상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뒤따라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똑똑하길래 문을 열어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보통 여자 화장실이면 여자가 들어왔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똑하면은 누구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남편인 줄 알고 바로 열어준다? 또 누구야 물어보면은 또 목소리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열어준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리고 남편이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길까 자주 똑똑거린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걸 봤을 때는 이 아내분한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장실 갔을 때도 수시로 확인을 하는 이런 상황 같아요. 이분은 나중에 들어보면 이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여자분의 신고 내용이 뭐였죠? 처음에 신고한 게 여자가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용변 보는 걸 엿보고 갔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하죠. 경찰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용변 보는 거를 엿보고 갔다면서요. 갑자기 문 열어줬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엿보고 갔다는 거는 문 틈이든 화장실 칸막이 아래든 위든 이런 걸로 몰래 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문 열어서 본 걸 엿보고 갔다라고 하나요? 아니죠. 또 보면 네, 근데 그때 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폰을 안 갖고 왔어. 그 남편인데 열었는데 왜 남자야? 남편 얼굴을 봤어요? 얼굴 인상이랑 얼굴 다 기억나요. 어떻게 생겼어요? 건장한 체격에 건장한 체격, 키는 172 정도 되고. 172? 그래갖고 나한테 모자는? 검은 모자. 자, 여기 봐도 건장한 체격에 키 172, 검은 모자, 이걸 맞춘다고? 진짜 최초 진술에 따르면 엿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엿봤으면 문틈으로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키도 알 수 없고 체격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모자 색깔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문을 열어줬다고 진술을 바꿨으니까 바뀐 진술에 따르면 문을 열어줬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인상 차이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인상 차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찰이 CCTV 보여준 거예요. 이 여자는 사실 이 남자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CCTV를 같이 보면서 이 상황 맞네, 그쵸? 할 때 이 남자의 인상착의를 본 겁니다. 그 뒤에 진술을 이렇게 바꾼 거겠죠. 여자한테 CCTV를 보여줬을 것 같다는 가장 큰 확신이 드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여자한테 CCTV를 보여줬다, 이 부분 어떻게 알 수 있냐? 정황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키 172에 건장한 체격, 일반인이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이거는 용의자를 특정할 때 경찰들이 쓰는 단어 아닌가요? 경찰들이랑 뭔가 얘기를 오고 가면서 같이 CCTV도 보고 해서 봤을 것 같다,
봤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여자한테는 CCTV 다 보여주는데 남자한테는 보여줬나요? 이 남자가 경찰에 CCTV 내용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결국 남자분이 보기는 했는데 경찰에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아파트 관리소에 사정사정해서 겨우겨우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사정이 있었고. 아니 뭐라고 했어요 그 남자애가? 바지를 내리고 바지를 내렸어요? 거기를 만지면서 씩 웃고 있어. 씩 웃고 있었어요? 저한테 바지는 무슨 색깔인데 혹시 기억나요? 회색이나 검은색이 회색이나 반바지. 반바지? 똑똑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바지를 내리고 씩 웃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냥 용변 보는 거를 엿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점점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줬다, 그리고 갑자기 문 열고 나서 바지를 내리더니 씩 웃었다, 변태지 이러면서 이거 뭐 거의 그냥 소설 쓰는 수준이에요. 뭐 정확하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나도 약간 우울증이라서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지를 내리고 거기를 만졌어요? 만지고 있어서 쳐다봐. 뭘 안경 썼어요? 안 됐어. 안 끼고? 그리고 까만 모자 쓰고. 그리고 하도 막 급하니까 아주 기억은 많이 나지 않잖아요. 놀랬겠다. 아, 그래서 내가 운동을 저녁에 안 나가고 일찍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소리 질렀어야지. 아니, 도저히 이렇게 막 만지려고 해. 가슴이 쑥 나와서 손에. 그럼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청기 있잖아요. 거기를 발로 탁 차고? 네. 그러면 남자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는 그냥 놔두고 모르지. 도망 나왔어요? 네. 놔두고 네. 그 남자가 먼저 놀래서 나갔어요. 먼저 나갔어요? 본인보다? 네. 그러면 소리를 확 질렀어야지 우리 관리사무소가. 남편이요. 나 때문에 신경 많이 써요. 그냥 조용히 좀 하래.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젊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니까 젊어요. 늙었어요? 젊으면 몇 살이나 됐을까? 20, 30대. 20, 30대? 30대? 그리고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키는 그 사람은 170 이상 정도 되고. 20대 아니 그러니까 등치가 내가 여기 잘 알아야지 우리도 경찰도 조심하지. 많이 왔어요. 저희가 여기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얘기 안 들었어요? 못 들었죠. 먼저 나갔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소리 남자가. 이렇게 발로 팍 차가지고 그 사람이 뛰쳐나갔어요. 나갔어요. 뛰쳐나가고 난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터벅터벅 나고. 여기 또 내용이 더 나오죠. 남자가 이제 바지를 내리고 보이면서 씩 웃으면서 가슴을 또 만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남자 성기를 팍 차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뛰쳐나가고 나중에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라고 이제 진술을 하는데, 근데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CCTV 보면은 이게 그 순서예요. 5시 11분 50초 이때 여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5시 13분 25초 1분 몇 초 뒤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13분 59초, 그러니까 한 30초 정도 뒤에 여자가 나오고 그 뒤에 남자가 나옵니다. 한 1분 뒤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 여자가 먼저 나왔어요, CCTV 보면. 그런데 진술은 어떻죠? 자기가 팍 차니까 남자가 먼저 도망가고 자기가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완전 진술이 다르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초기 진술에는 어땠어요? 경찰 초기 진술에는 그냥 엿봤다는 건 문틈 사이로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술이 바뀌죠. 지금은 문 열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착의도 172의 건장한 체격, 경찰에서 뭔가 할 법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모자에, 검은 모자에 옷을 다 봤어. 막 줄줄 읊고 있어. 그리고 또 바지를 내리고 내밀었다. 그리고 가슴을 만지려 했다. 자기가 먼저 남자 발로 찼다. 말도 안 되는, 아예 초반에 고소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진술이 오락가락 했으면 점점 진술이 부풀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 선에서 이건 커트를 해야 됩니다. CCTV랑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이 김원 채널에 따르면 강제추행으로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와... 참 바로 입건이 된 거죠. 제가 이 김원 채널 동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진짜 소름 돋게 공감 가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신고자가 만약에 치밀한 사람이었다면, 또 저 청년이 녹취를 하지 못했다면, 저 청년이 커뮤니티에 글을 쓰지 못했다면,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면, 유튜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신고자가 화장실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가족들이 함께 돕지 않았다면, 이 중 하나라도 빗나갔다면 저 청년은 성범죄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맞죠? 이 수많은 조건들이 다 하나하나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청년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형성이 된 거죠. 아직 누명을 벗지도 못했어. 그런데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억울해졌으면 그냥 이 남성 성범죄자 됐을 겁니다. 이제 막 군대 전역해서 열심히 그냥 헬스하고 있던 22살밖에 안 된 진짜 어린 남자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줌마 성추행하러 화장실에 쳐들어가서
내리고 가슴 만지려다가 맞고 도망간 성추행범이 되는 거야, 이 남자는. 이래서 진짜 억울하게 고소당하면 진짜 여러분 죽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이나 친동생이나 형이나 친구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진짜 해보세요. 그래서 동탄경찰서, 이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게 동탄경찰서인데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담당과인 여청과장, 여성 청소년 과장이 직접 성명문을 냈어요.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신고자로부터 불쌍한 남성이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 훔쳐보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여기도 봐도 훔쳐보았다는 거잖아요. 문 열고 뭐 강제추행했다 이런 아니죠. 신고 절차대로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 청취했다. CCTV 홍보해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지금 엄정하게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수사가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 남자를 거의 뭐 범죄자 취급하면서 말 놓으면서 반말하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화성 동탄경찰서 언론 좀 찾아보니까 좀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사회적 약자 대상 검거 및 치안 유지 전국 1등 실적을 세운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수사 1팀 2023년 1분기 베스트 수사팀 1위에 선정됐다. 그리고 특진하는 영예도 얻었고,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과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경청 및 공감하는 마음으로 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여성과 청소년 사건을 공정하게 대응한 결과 베스트 수사팀에 선정이 된 것 같다. 동탄 신도시청 검거율 1위. 약간 실적에 목마른 그런 느낌이 나죠. 저 사람들 중에 다 뭐 실제 범죄자들이었겠죠. 에이, 설마 뭐 억울한 사람들 있겠어요? 그런데 뭐 이런 어느 정도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참 웃긴 게, 이 사건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남자는 신고되자마자 바로 강제추행으로 입건이 됐잖아요. 고소인의 진술이 저렇게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CCTV랑 진술의 내용도 안 맞는데도 강제추행으로 바로 입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된 우리 여군중대장 사건 한번 보면 입건 3주 있다 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중대장 명령으로 사망한 게 맞는데 초기에 경찰은 입건할 필요도 없대. 참고인들 말 들어봐야 한대. 입건도 아직 안 했어. 그런데 이 남자 사건은 고소인의 말도 좀 이상해. 말투도 좀 어눌하잖아요. 그런데 CCTV 내용이랑도 다른데 강제추행으로 입건해버린 거야. 아니,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말도 안 들어주면서 여군 중대장 사건에서는 왜 그러는 거야. 참고인들 말 들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증거인멸할 시간도 다 주고 24일이나 지나고 나서야 구속을 했잖아요. 아니, 이 남자는 국방을 일무 다 하고 군대 갔다가 이제 갓 전역해서 전역한 이 남자한테는 왜 이렇게 가혹한 겁니까, 이 나라가? 그럼 여기서 어머니가 여자에게 따낸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남자 무조건 무혐의 나올까요? 결과 예측 한번 해보면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저로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저로서는 사실 좀 불안감이 엄습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여자의 말은 앞뒤가 좀 달라도 그냥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수많은 판결문을 봐도 다소 고소인의 진술이 앞뒤가 다른 점은 인정이 되나 그 주된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하고 유죄 판결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자의 신빙성은 그냥 여자 손 다 들어져 버려요. 남자는 말이 조금만 틀려도 바로 유죄 나와버리는데, 아니 뭐 남자는 말을 제대로 해도 여자가 틀린 말을 해도 그래도 유죄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야 이 정도로 공론화가 됐으니까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함부로 처리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론화가 안 되었으면 그냥 입건되고 일사천리로 여자 진술만으로 이 남자는 억울한 성범죄자가 됐을 거예요. 22살의 나이에. 요즘 보면 국가 공권력을 못 믿고 유튜브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게, 내 자신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게 참 이게 개탄스러운 거죠. 이게 나랍니까? 경찰을 믿지 못하고. 이건 진짜 후진국 아니에요? 관계시에 제가 녹음하라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행동 강령 이제는 추가해야 될 판입니다. 경찰 만나면 무조건 녹음해라. 점점 이 남성들의 인생의 난이도가 헬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소 막아주라고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소를 못 막으니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 선임해야 되죠. 선임료가 얼마예요? 엄청 비싸요. 이거를 애초에 고소를,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소는 안 받아줘야지 이 남자가 변호사 비용도 안 쓰고 또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고소를 받아주고 또 일단은 남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니까 남자는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일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사에서 또 잘 종결이 되면 몰라. 보통 이런 사건은 수사에서도 송치가 많이 되고 처벌도 많이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제 채널도 한 7만이 넘었습니다. 구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조금씩 구독자가 늘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이러다 보면 제가 표적이 될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제 커뮤니티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중립인 척, 남녀 문제 갈등 해결사인 척 하는데 올리던 영상 보면 무고한 남자들, 마녀사냥, 여혐 영상이 쪄들어 있네요.
상대적으로 무고한 여성 피해자들이 월등히 많은데도 지독한 남성 편을 드는 이유가 뭔가요? 여자한테는 뭐가 크게 당했나요? 뭐 제가 여혐 영상인가요? 상대적으로 무고한 여성 피해자들이 월등히 많은데 남자 편을 든다? 저는 여자는 무조건 잘못됐고 남자는 무조건 옳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남자 편을 든 거죠. 여자한테 뭐 크게 당한 거 저 없습니다. 제가 당한 건 없지만 무고한 여성들의 고소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의뢰인들이 너무 많고 전 그분들의 눈물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모든 여성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고하는 여성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의 무고를 감싸는 이 국가, 경찰 이 사회 이거를 지금 욕을 한 거죠. 근데 이런 행위가 한 남자다운 행위랍니다. 제가 어제 야근 끝나고 밤늦게까지 영상 올리는데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뭐 제가 뭐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채널이 커지다 보면 이게 점점 더 심해지겠죠. 제가 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널 가입도 좀 해주시고 카페도 좀 가입해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제가 뭐 유튜브에서 뭐 떼돈 벌겠어요? 이거 하려면 저도 동기부여가 좀 필요한데 아무튼 좀 같이 힘내봅시다.